지난주 목요일 오후 한 50대 남성이 은행 상담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대출 거절 통보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히 일하고 빚 한 번 제때 안 갚은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대출이 어렵다고요. 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집을 사란 말인가요? 은행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월세를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값은 여전히 높은데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는 사라지고 있고 남은 선택지는 월세뿐입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겪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대출 규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강화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투기 지역만 규제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도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소득을 증명해야 하고 자산을 공개해야 하고 신용점수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존에 빚이 있으면 안 되고 나이가 많아도 안 되고 집값이 너무 비싸도 안 됩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출 규제의 목적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돈줄을 조이면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들고 그러면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들도 버텼습니다. 급하게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출을 일찍 받아서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팔면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래만 줄어들었습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어떤 곳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집을 사려고 준비하던 사람들입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이제 머리금도 모았고 대출만 받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출 문이 닫혔습니다. 한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며 돈을 모았습니다. 결혼식도 작게 하고 신혼여행도 포기했습니다. 오로지 집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계약금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소득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맞벌이인데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계약금은 날라갔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했는데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월세뿐입니다. 전세 시장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목돈을 맡기고 2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목돈을 받아서 다른 투자를 하거나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꺼립니다. 전세금을 돌려줄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괜찮습니다.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대로라면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요즘 전세 사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집주인들도 불안해졌습니다. 자칫 사기꾼 취급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합니다. 월세는 매달 받으니까 부담이 적습니다. 목돈을 돌려줄 걱정도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힘들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안전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세 매물은 사라지고 월세 매물만 늘어납니다.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월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전세보다 훨씬 부담스럽습니다. 전세는 목돈만 있으면 됩니다. 2년 동안 매달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그 돈으로 저축을 하거나 생활비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다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그것도 2년이 아니라 계속됩니다. 한 50대 부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평생 전세로 살았습니다. 2년마다 이사는 했지만 적어도 매달 돈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갱신할 때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집을 알아봐도 전세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바꿨습니다. 보증금은 전세금의 절반 정도로 낮췄고 나머지는 매달 월세로 내기로 했습니다. 첫 달 월세를 내고 나니 실감이 났습니다.
매달 이 돈이 나간다는 것이 말입니다. 1년이면 얼마고 10년이면 얼마입니다. 계산해보니 아찔했습니다. 결국 이 돈은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이것은 큰 타격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소득이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승진도 하고 이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를 넘어서면 소득이 늘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불안합니다. 지금까지는 월급으로 월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축을 깨서 써야 합니다. 그러면 저축은 점점 줄어들고 노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전세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고 결국 월세로 내몰립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난 수십 년 동안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정책의 불균형입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대출을 막고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수요는 억제했는데 공급은 늘지 않으니 시장이 왜곡되었습니다. 게다가 규제는 힘이 있는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규제를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 돈이 부족한 사람은 규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이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가 갑자기 규제를 풀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강화한 규제를 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집을 사기 어렵습니다.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대출이 필요한데 그 대출이 막혔습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신용을 관리하면 기회는 옵니다. 규제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완화될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월세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월세에는 장점도 있습니다. 목돈이 묶이지 않고 유동성이 있고 이사가 자유롭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월세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지역을 넓혀서 생각해야 합니다. 선호하는 지역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조금 외곽이라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거리의 의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는 기회도 있습니다. 변화를 읽고 적응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장은 변하고 정책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결국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기를 견디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